뉴스 보니까 시민들이 헝다그룹으로 몰려가서 내 돈 내놔 시위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사실 헝다그룹 이슈 하루아침에 터진 이슈는 아니죠. 중국 빅테크 규제가 너무 세니까 그쪽으로 시선이 좀 몰렸었는데 기업들의 부채 문제도 규제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당장 9월에 내야 되는 이자만 1억 2,900만 달러, 1,533억, 12월 전까지 8억 5천만 달러, 무려 1조 원. 자, 헝다그룹이 지고 있는 빚의 반이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이라서 투자자들 돈도 못 주는데 빌린 돈과 이자는 갚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미 앞에서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거 못 갚을 것 같아 라면서 신용등급도 낮췄거든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에도 코인 시장에도 블랙먼데이가 왔다는 건데 우리 주식시장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긴급하게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헝다그룹을 그냥 부동산 재벌이다라고만 알고 계신 분도 계시죠. 물론 시작은 부동산으로 한 거 맞습니다. 이른바 헝다부동산 대표인 슈자인이 광저우에 농약공장 부지를 딱 싸게 사서 여기다 주택단지를 지은 거예요. 이 집들이 그렇게 잘 팔렸다네요. 창업 3년 만에 광저우에서 알아주는 부동산 기업이 됐고 그게 1999년의 일인데요. 2010년 돼서는 사세를 넓히면서 프로축구 광저우팀을 사들이고요. 금융상품도 팔고 최근에는 전기차, 중국에선 신에너지 자동차라고 하는데 여기에 몰두 중입니다. 헝치 시리즈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사진까지 공개를 했는데 아직 첫 번째 모델도 안 나오긴 했습니다. 테마파크 오픈한다고 하이난에 인공섬 3개 만들어서 오픈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우유, 생수 이런 것도 만듭니다. 자, 광저우에서 텐센트보다 매출이 더 많은 이런 문어발식 대기업이 헝다그룹이에요. 대마불사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큰 기업이 왜 문제가 됐을까? 사실 사업은 거의 빚내서 하는 거잖아요. 헝다그룹도 이렇게 빚을 내가면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뭐 이거 자체도 문제라면 문제가 있겠지만요. 사실 중국 정부의 기조가 달라진 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중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 규제에 한창이에요. 앞서서 공동부유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한국도 집값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뭐 그런다잖아요. 중국인들이 다 같이 잘 살려면 집값부터 잡아야 되는 거죠. 부동산 대책 100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상하이에는 아직도 평당 3억짜리 집도 있대요. 높은 집값, 공동부유론의 천적이죠. 정부가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들이 빚내서 사업하는 거 이제 안 된다 해버린 거죠. 은행이 대출해 줄 때 뭐 그냥 오면 다 해주지 말고 용도 따져보고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다 하면 비중을 정해서 알아서 막으라 뭐 이런 등등의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부동산이고요. 사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대형 국유은행들도 디폴트가 나는 부실화로 골치가 아팠던 나라예요. 회사들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놓고 갚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도 이걸 일일이 수습을 했죠.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서 대형 국유은행들을 회생시켰고요. 2019년 바오샹은행이 디폴트 위기 직전까지 갔을 때도 처음엔 나라가 돈을 댔어요. 바오샹은행은 부실 대출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걸 국유화한 다음에 중국 건설은행한테 경영을 맡겼었죠. 문제는 2020년에 기조가 좀 달라졌다는 건데 부실한 애들 좀 처리하라고 만든 배드뱅크 화룡자산공사마저 부실에 빠져버렸으니까 이거 무작정 구해주는 것이 답은 아니겠구나 좀 열도 받았을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2020년 말에 바오샹은행 파산 결정을 내려버려요. 국유화를 시켰다가 파산을 시켜버린 거죠. 신용등급 AAA의 기업들마저 봐주는 시대는 지난 게 이 베이다팡정그룹이나 반도체 회사 칭화윤희도 그냥 파산하는 거 두고 봤어요. 정부가 무슨 10분 대비조도 아니고 이제 망해간다고 전화하면 그냥 무조건 봐주는 거 안 하겠다 선언을 한 거죠. 정부가 외면해버리면 자 그렇게 큰 회사라면서 그럼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부동산업도 부진해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 100번 냈다고 했으니까 뭐 아직 안 잡힌 집값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2020년 8월보다 20% 주택가격이 하락한 상태 이렇게 되면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당장 급매로 팔다 보니까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헝다그룹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헝다그룹에 대출을 해준 은행도 문제가 되겠죠. 이미 헝다그룹 말고 파산한 부동산 회사가 200개가 넘고 앞으로 망할 것도 더 남았대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대출한 금액보다 집값이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럼 큰일이겠죠. 팔아서도 못 갚는 상태가 돼버리니까요. 중국 부동산이 GDP 30% 차지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버리면 경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불러다가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닥달도 했다는데 슈자인 회장은 헝다부동산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자, 중국을 넘어서 글로벌 증시까지 빡세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금융기관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헝다그룹이 128개 은행이랑 120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대요. 여기에는 블랙록도 들어있고요. 골드만삭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건 스탠리는 미국 증시가 20% 이상 추가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한 상태고, 소시에테 제네럴은 경착륙 한다에 30%를 건다 했고, 시티그룹은 과잉 조치의 정책적 오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 실패를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이 폴 볼커라는 분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이자율을 확 끌어올린 적이 있는데 이때 경기가 확 침체가 됐었잖아요. 노무라 증권은 지금 중국을 보고 볼커 모먼트다 라고 하기도 했다네요. 근데 뭐 중국이 바보도 아니고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계속 갖고 가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펴는 건데 다 생각이 있을 거다. 그냥 겁만 주는 거다. 무조건 돈줄을 잡고 흔들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미 중국 중앙정부가 헝다그룹 구조조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카더라도 들리고요. 또 동계올림픽도 열어야 되잖아요. 뒤숭숭한 분위기를 좀 일부러 더 만들지는 않을 거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생수도 팔고 여행사도 있기 때문에 분할 상장을 하거나 뭐 샤오미의 신에너지차 같은 거를 매각을 해서 돈을 좀 마련할 거다 얘기도 들립니다. 중국 회사들 전체의 디폴트가 늘고 있긴 한데 또 관리 가능한 수준 한 2%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짚어봐야겠죠. 헝다 사태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따져보면 약간은 다른 점도 있긴 합니다. 일단 빚 규모가 다르죠.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부채가 6,700억 달러, 헝다그룹은 3,000억 달러, 절반이고요. 리만 브라더스는 금융회사였고 헝다그룹은 부동산 개발회사라는 점도 다르죠. 리만 브라더스는 주택담보대출을 또 담보로 해서 복잡한 파생상품까지 발행을 하다 보니까 충격이 더 컸고요. 금융기관들이 얽히고 설켰었는데 헝다그룹은 그냥 빚이 많은 거고 파생상품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죠. 마지막으로 지금 헝다그룹의 위기는 다른 빅테크들과 비슷하게 중국 정부가 워낙 강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위기에 빠진 거라서 중국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전에 바오샹은행 디폴트 우려 때 그때 하나은행, 신한은행도 여기 돈 맡겼다가 1,000억대로 날릴 뻔했는데 그때 중국 정부에서 다 보장을 해줬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중국, 우리 맘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세계적으로 200개 정도의 금융기관이 지금 헝다그룹에 물려 있는데 만일 이거 진짜 못 갚는다, 나 몰라라 해버리면 가뜩이나 테이퍼링에 델타 변이에 뒤숭숭한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죠. 미국 증시도 장 막판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요. 일단 지금으로선 9월 23일이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빠지는 코인 가격에 목요일 증시에 대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모두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